대통령 걸핏하면 전통시장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네. 이 김건희 여사도 많이 가십니다. 그럼 전통시장 가서 이런 어려움 좀 듣고 해야 되는데 선거 때만 이렇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문제 제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요. 네. 역대 대통령들, 역대 부인분들, 그다음에 역대 대선 후보들, 네. 정치인들 지금 전통시장 가서 네. 안 찾아가는 분들 내가 못 봤습니다. 아니, 선거 때마다 갑니다. 선거 때마다. 이거 다 갑니다. 네. 가서 하시는 행동을 보면은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가서 네. 보시면은 가서 네. 먹을 것도 사서 드시고 싶고 또 말씀하시는 위로는 저는 그걸 부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않습니다. 네. 다만 현장 실직을 잘 모르시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아시는 네.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도와줘, 예. 물건 좀 사줘. 예. 이걸로 해결될 거면은요. 네. 전통시장이 무슨 뭐 거기 영세민입니까? 구걸하는 데입니까? 네. 아니면은 나라에서 지원받아야 될 대상입니까? 네. 여기도 어차피 사업체고요. 네. 발전을 시켜야 되고 다만 작은 가게가 큰 가게로 발전하는 게 기본적인 자본주의 논리고요. 네. 그 기울은 운동장을 만들어지 말아야 되는 문제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태계는 아주 놔두고. 왜곡시켜 놓고 네. 그냥 마치 무슨 수용소에 있는 분들 도와주러 가는 것처럼 그럼 무슨 시혜를 베푸는 온정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그 정책 자체 네. 대상이 네. 그걸 부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 행정 편의주의가 예. 계속 이렇게 나쁜 결과를 나오고 민간 자본들이야 자기네들이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또 본인들이 홍보 수단을 많고요. 계속 중요한 자기네 이득적인 자료를 갖고요. 네. 그다음에 뭔가 로비력이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치중된 다양성이 부족한 잘못된 취득된 정보에 의해서 정책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네. 많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의견을 듣는 저 위정자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도 그걸 말씀드리면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든 영분이든 또는 여야 인사들이 전통시장 하는 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자체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네. 깔끔하게 그건 잘했다. 근데 윤석열 칭찬하고. 대통령 부분은 네. 특정 시장만 더 많이 가는 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전국 팔도 시장을 골고루 좀 다니시면 얼마 좋습니까? 네. 그건 제가 권고드리고 싶고요. 예. 앞으로 가시더라도. 네. 그럼 두 번째 의원님 정말 말씀 잘했는데 가신 김에 만약에 상인들하고 뭐 이렇게 뭐 사는 것도 좋지만 잠깐이라도 네. 지금 오늘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애청자들께서 반품이 잘 안 된다. 네. 신용카드 예. 아직도 안 된 데 있다. 예. 그다음에 뭐 마트는 지금 많이 사면 이렇게 배송을 예. 해주잖아요. 예, 예, 무료로 예. 배송. 예. 그다음에 온라인 주문. 예. 예를 들면 지금 망원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되거든요. 예. 근데 아직 안 되는 정치인들은 많아요. 그래서 예. 소비자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예. MZ 예. 소비자들 같은 예. 경우는. 예. 근데 만약에 반품이나 신용카드 사용이나 배송이나 주차나 또는 온라인 주문 예. 전통시장도 이미 활성화된 데가 있으니까 다른 시장도 다 이렇게 예. 확대 지원하자. 정부랑 지자체랑 상인회랑 뭐 3대 3대 3으로 펀딩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이야기를 시장 간 김에 건설적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 소비자 여러분, 저도 전투시장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불편하신 거 오늘 건의 들어보니까 상인들도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돈이 들어갔고 아무래도 영세 소상공인들 보니까 그렇죠. 못하고 있었네요. 네. 우리가 정부랑 지자체랑 협심해서 돕겠습니다. 그럼 정통이 활성화되면 그분들은 중앙정부에 세금을 내는 게 마트는 중앙정부에만 법인세를 냅니다. 근데 전통시장 다 동네 지자체에 예. 세금을 내고 지방정부에. 동네 기부도 하신다니까요. 예. 일부 시장 상인애들은요. 청소년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동네 일에 있으면 앞장서서 맞습니다. 자원봉사도 기부도 하고 어디가 뭐 약자가 있다 들어가면 반찬도 갖다 주고 막 그래요. 마트에서 그런 거 하는 거 보셨어요. 대마트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제가 한 밤을 새서라도 왜 동네 상공인이나 지역 경제가 잘 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지는 너무나 많은 통계나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발전이 돼야 되는 거죠. 가서 사진 찍고 오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네. 마지막 그러니까요.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간단히 중요한 얘기라서 네. 2014년도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논란이 있어요. 대형마트 SSM 의무를 네.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10.4%가 는다. 고객의 45.5%가 골목상권을 이용한다. 이거 박근혜 정부 때. 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도 거치고 지금까지요. 이거를 한 번도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뭐 전문가고 저도 뭐 이게 현실입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이런 조사와 그러고 나면 일방적으로 뭐라고 나옵니까? 증권회사에서 의무휴업이 폐지되면은 롯데마트가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 것이다. 네. 늘 것이다. 보수 언론이 그러니까 엄청 쓰고 있습니다. 늘 것이다. 1인 가구들이 편의성이 볼 것이다. 세상에 1인 가구만 유도합니까? 앞으로 1인 가구 생기라고?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제가 그래도 얘기한 겁니다. 저도 정답은 아니죠. 그 매출이 늘은 것만큼
소상공인 매출이 이 옛날 2014년 발표하면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건 잘못된 거죠. 예. 그동안 이 정부의 이번에 이 발표를 제가 조금 시기상조고 네.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런 자료를 네. 제대로 조사하고 네. 제대로 내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균형이 있게 내놓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유, 의원님 정말 답답하셔서 그동안 얼마나 속이 시끄러우셨을까 싶은 정도로 오늘 뜨겁게 토론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현장을 좀 아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직접 같은데. 회장의 의원님이 네.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을 네. 오랫동안 하셨었어요. 예. 저희도 이제 그때부터 알았는데 네. 저도 한 말씀만 덧붙이면 근데 이번에 뭐 지역화폐에서 한 영혼 됐다가 그게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조사해보니까 지역화폐 효용이 꽤 있었거든요. 네. 이걸 누가 제안했고 누가 주도했냐는 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깨끗하게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보다 더 멋있는 슬로건을 못 봤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게 박근혜, 김종인 두 분의 작품인데 저는 그걸 찬양한다니까요. 네. 그분들이 나중에 어떤 비판을 받는 건 별개로. 그러니까 지역화폐도 누가 도입했느냐 누가 주느냐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 그것도 기억도 못 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우리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해보니까 지역화폐가 효과가 있어. 네. 그럼 예산 배정하면 됩니다. 근데 네. 없앴다가 이제 여야의 그 뜻인 의원님들이 나서가지고 올해 작년에 네. 6천억 아니 3천억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재작년보다 또 작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화폐 지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만 원에 11,000원을 붙여두는 게 예를 들면 15,000원 이렇게 줄어들어 네. 버리는 예, 거거든요. 그래도 5,000원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1,500원이면 500원이나 1,000원, 10만 원이면 만 원을 붙여줍니다. 네. 5,000원이나 네. 할증으로. 그죠. 그게 지금 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특히 주부들이 네. 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10만 원 지역화폐 10만 원 사면 11만 원 주거든요. 그렇죠. 그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시장 보고 나서 엄마들끼리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데 만 당연하죠. 원이면 예. 그 수다의 시간을 뺏어갔다. 예, 예. 너무 그러니까 섭섭하다 이런 얘기 합니다. 저는 국민들이나 네. 소비자들이나 어떤 정책들이 가장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요. 네. 어떻게 된 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완전히 180도씩 확 바뀌니까 그리고 예, 그러니까 예. 거기서 일어나는 그동안에 투자하고 홍보하고 열심히 했던 거는 갑자기 사라지고 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세금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사라져버리고 다시 다른 걸 비스무리한 걸 또 만들어서 또 얘기하고 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부작용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정책에 관련된 뭐 물론 부작용이 있을 네.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누가 그 부작용과 장점을 누가 얘기해야 되면요. 정작 느끼는 소비자 당사자들을 외면하고 정치권끼리 공방을 벌이느냐. 네. 거기다가 물론 그럴 때 재정 건정성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지만 우선순위라는 것은 그 우선순위도 국민들이 결정해야 되는 건데 네. 자기네들이 네. 의석을 갖고 이야기하고 싸우고 그래서 우리 의석 더 많이 주세요 뭐 네. 이런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 이번 총선이 네. 국민 주권, 네. 국민들이 우선되는 정책을 쓰는 게 목소리가 강하게 나야 될 시기라고 저는 네. 자, 이거 아유, 갖고 참. 왔어요. 네. 피켓 요정이 피켓 안 갖고 가면 안 요정. 돼요. 피켓 요정. 소상공인 정책 발전이 네. 지역 경제 성장과 지역 네. 공동체를 네. 엄청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건 네.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네. 입증이 된 거예요. 근데 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다. 여기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 소상공인은 강의를 했는데 강의하러 왔는데 나 오늘 빨간 그 티 피켓을 입고 주시더라고요. 빨간 티 입고 아니 근데 국민의힘 안에도 그렇게 야선과 경기민 앞장서는 의원이 있다는 의원님이 충분히 네, 보여주셨어요. 맞아요. 저는 네. 제가 이게 피켓 이것밖에 없어서 네, 보여드린 거예요. 네. 실제 지역 경제의 발전과 성장이 주도되면 다 우리 동네 주민들이 혜택이 옵니다. 네. 여러 번 세금이든 복지든 네. 기부금이든. 그 민주당에서 좀 새 걸로 바꿔주세요. 너무 오래 들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것밖에 없으니까. 예. 사실 진행자로서 또 저희가 이제 취재 편의점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 그리고 다양한 입장 그리고 다양한 견해를 좀 들으면서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것인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편의점을 열고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를 다루면 동접률이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쟁에만 골몰하면 저는 테러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런 민생 현안에 주목하고 관심 갖고 함께 행동하고 움직일 때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특히 한동훈 위원장식으로 얘기하면 동료 시민들이 예, 함께 해주실 때 세상에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